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진진문활 전일어제 왕괴 겸금 일백이 불수 어성 괴 70일이 수 어설 괴 50일이 수 전일지 불수시 즉 금일지 수비야. 금일지 수시 즉 전일지 불수 비야. 부자 필거일어 차의. 여러분 그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전국시대 사람들이 돼가지고요. 그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좀 다른 점은 춘추시대는 그래도 예의 염치가 좀 있고 좀 사람들이 겸손할 줄도 알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 전국시대 되면 요즘 말로 사람들이 대부분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그래서 공자의 문도의 제자,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의 문화의 제자들은 다 그래도 겸겸군자, 군자의 분위기가 다 나요. 가끔 자로처럼 우락부락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수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시대에는 각박한 시대, 니 죽고 내 살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말이죠, 선생님께 아주 싸가지 없는 질문을 잘해요. 이것도 그 싸가지 없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진이라는 제자가 문활 맹자님께 물어요. 전일 어제 선생님께서 전에 제 나라에 계실 때 늘 따라다니는 수행하는 제자예요. 제 나라에 계실 때 왕괴, 이 저 나라 왕이 조선왕이죠. 괴랑은 뭐냐면 선물하다는 뜻이에요. 예, 선물하다, 주었다, 주다, 예, 이런 말이죠. 예, 왕께서 그렇게 요즘 말로 하면 선물을, 사실 여러분 선물이란 말이 참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선물이란 말은 뭐냐면 명절 때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고기, 예, 갈비라든지 뭐 쇠고기 몇 건이라든지 이거를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고기 육자가 들어있잖아요. 고기도 안 주면서 선물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보다는 차라리 이거 원래는 예물이라는 게 제일 낫지요. 예물, 그럼 요즘 전부 결혼식 때 뭐 반지만 예물인 줄 알고 있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선물을 하면 안 되죠. 누구에게 참 주는 거예요. 정을 표시하는 것은 예물이라고 그러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미 세상에 다 선물 하니까 하는 수 없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괴라는 것은 뭐냐면 예물로 주다. 요즘 말로 하면 선물을 했다 이것이죠. 겸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 이 겸금은 순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조금 더 합금이 아닌 완전 진짜 금덩어리 100, 100. 예. 여기 보면 일자예요. 일자가 돈의 단위. 요즘 우리는 원, 환, 달러, 엔 이런 거 쓰는데, 그때 고대 중국은 1이라는 걸 썼어요. 이 당시에는 전국시대에. 예. 그래서 겸금 100일을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처럼 100냥. 예. 이런 뜻이죠. 근데 불수 안 받았다 이거예요. 조선왕이 요즘 하려면 정확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강 맹자가 워낙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1억을 자기가 이제 좀 통이 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선생님 가시면서 여비로 쓰시라 하면서 1억을 줬다 이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송나라에 갔을 때는 송나라 임금이 70일 7천만 원이죠. 7천만 원을 줬는데 받았어요. 맹자가 받았다 이거. 여비로 쓰십시오. 씨에 하고 받았다 이거예요. 설나라에 더 작은 나라 갔을 때 5천만 원을 또 임금이 설나라 군주가 맹자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받았다 이거예요. 네? 받았다 이거예요. 제가 주실게요.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싸가지 없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진진이가 얼마나 싸가지 없는 제자냐. 전일지 불수시
전날 안 받은 것이 옳다면, 정당하다면, 금일지 수비야. 오늘 또 받은 거. 그러니까 뒤에 봐. 설날, 설나라, 송나라. 여기서 받은 것이 잘못입니다, 선생님. 누구 돈은 받고 누구 돈은 안 받습니까? 당신 선생님이 뭔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금일지 수시 오늘 받은 것이 맞다면 전에 안 받은 것이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교묘하죠? 그러니까 부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스승님께서는 반드시 거일어차라는 것은 이 여기에서 하나에 속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맞다면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면 이게 틀렸으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어느 한쪽에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말 염치 없는 싸가지 없는 질문이죠. 예,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말하기를 맹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계시야. 다 맞다. 다 정당했다. 이거예요. 내가 부당한 짓 하나도 없다. 안 받은 것도 정당했고 받은 것도 정당했다.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맹자는 원래 아주 조직적인 논리적인 면이 있는 분이잖아요. 카리스마도 있지만 계시야.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당제송야. 내가 송나라에 있을 때 여장위원회 내가 나여자죠. 장차는 뭐 곧 앞으로 이런 말 앞으로 멀리 이제 가게 되었다. 이 먼 곳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되었다. 행자 필이신 이 멀리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나라에 있던 임금이나 혹은 주인이 갈 때 전별금을 준다. 신자가 바로 전별금이에요. 전별금.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때 보면 어느 선생님이 학기가 갈려서 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시잖아요. 그럼 학생들도 전별금을 낸 것 같아요. 얼마씩. 그래서 선생님들은 동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별금이라 가지고 여비로 노자로 쓰라 하면서 여비로 쓰라 하면서 드리고 이런 이게 미풍인지 악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멀리 여행 가는 사람에게는 주인이나 그 사람을 부리던 사람들이 왕이 여비로 쓰라 하면서 이제 전별금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헤어질 때 주는 것인데 대부분이 재물이기 때문에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패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돈이나 뭐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활. 이 사라는 것은 말씀사예요. 이 왕이 송나라 그 군주가 나에게 괴신 선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가실 때 여비로 쓰십시오. 이렇게 주셨으니 여하위 벌써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받아야지 그런 거는. 당제설야 또 내가 설나라에 있을 때는 설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옮겨 갈 때는 여유계심이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음모로 나를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 저 영감이 말이죠. 입만 까져가지고 떠들어다니면서 우리 임금님의 이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 하면서 저런 인간은 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뭐 상처를 입히거나 죽여버리거나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계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계심이라는 것이 내가 그때는 뭔가를 조심해서 뭡니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게 경계심이란 말이잖아요. 사활 무은계 그리고 이 설나라 임금이 나에게 소문 들으니까 선생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호위병을 좀 느리든지 병장기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마련해가지고 위험을 벗어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줬다 이거예요. 고위병괴지. 그러므로 위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병장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병사들도 좀 더 호위병들도 보디가드들도 좀 몇 명 더 무술에 뛰어난 고수들도 며칠 더
고용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그 까닭으로 괴지 드린다 그랬다. 나에게 전배금을 줬다 이거예요. 돈을 줬다 이거예요. 이 합의불수 내가 어떻게 그걸 받지 않을 수 있느냐. 받아야지. 넘어갈까요? 예. 그러고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갔나? 끝났습니까? 예. 이게 뭐 약간 좀 이상해졌네요. 넘어가면 여기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게. 그런데 송나라 설나라 때는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꼭 예절 예에 맞게 또 필요에 맞게 나갈 때 선물 주니까 돈을 주니까 받았는데 7천만 원,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적 미유처야. 내가 제 나라에 있을 때에는 미유처라는 것은 처가 없었다. 이때 처라는 것은 뭐냐면 뭐 또 뚜렷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이유가 없었어. 뭐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치안이 잘 돼가지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처의 괴지.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무슨 쓸 용도도 없는데 이 선물을 준다면, 예물을 준다면 이것은 화지야. 화지라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나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 뭐 자기가 불의한 짓을 하더라도 댕기면서 나를 씹지 말고 좀 뭐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뭐 그럴 까닭이 있었을 거라고 뭐 변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나를 매수하려고 그런 거다 이거예요. 내가 온 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말을 잘하니까 제 선왕에 대해서 자기를 디스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의미로 주는 돈인데, 응? 시화지야가 바로 그거예요. 매수하려고 나에게 돈을 준 것이다. 어느 군자의 가이 화취호. 그러니까 내가 어찌 군자이면서 내가 매수하려고 나를 주는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응? 진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어디 그 싸가지 없는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맹자가 그냥 그 진진이 머리통에 대놓고 몽둥이로 한번 탁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이놈아. 내가 받은 것도 정당하고 안 받은 것도 정당하다는 게 이런 까닭이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진진이가 그냥 뭐 할 말이 하나도 없었게 돼서 그냥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느 군자의 이화치호라는 것은 군자가 어찌 뇌물에 매수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어찌 뇌물에 매수될 수 있는 군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뇌물을 하면 그게 100억이건 1000억이건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월급에 뭐 1년치 월급도 안 되고 뭐 이런 걸 받았다가 목 잘리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예. 중국 고대에 어떤 고생하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재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느라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뒤에 기회 있으면 이름도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계속 뇌물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딱 잘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내 월급 가지고 너의 그런 뇌물은, 그런 거는 내가 먹고 배 터질수록 먹을 수 있어. 그럼 너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받으면 내가 뇌물 먹은 놈이라 걸려가지고 내 전도를 망칠 수 있는, 너 당장 썩 꺼져라 이놈아 이러고 쫓아냈어요. 이런 춘추 좌시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맞잖아요. 여러분 보면 공무원들, 물론 그게 그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먹고 그냥 평생 직장에 목 잘리는 인간들이 가끔 있는데 진짜 멍청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몇 달만 월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목이 잘려? 바보들 아니냐 이거예요. 명철 보신도 못하는 인간들이잖아요. 이 맹자에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군자는 돈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돈에 매수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대개 보면 그 행정 일을 하다가 뭐 실수도 하고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뭘까요? 원대한 계획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국가에 뭐 피해를 끼쳤다 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하는 이런 공무원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뒤지고 뒤져가지고 뇌물을 한 푼이나 먹으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나 먹은 게 있는데 이걸 확인하면 이것만 있으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로 공무원이라는 건 원래 이 사적인 일을 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월급을 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위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내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공무원 하다 뭐 장사하다 사업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있다 엎어져서 실패해서 공무원 하다가 여러분 굶어 죽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굶어 죽었다. 배고파 죽었다. 그건 기본으로 해결하잖아요. 더 잘 먹고 많이 먹지는 못해도.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한다는 건 정말 그건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제적 미유처야. 무처의 괴지 시 화지야. 용도도 없는데 아무 까닭 없이 주는 돈은 이건 뇌물이다. 어느 군자의 가에 취하오. 이화 취호. 그리고 어찌 취하나 화취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군자가 부정하게도 뇌물을 받아 처먹느냐. 말도 안 된다. 야, 이놈아, 내가 뇌물을 받아 처먹는 사람처럼 보이나? 진진이한테 따끔하게 해준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맹자지 평육, 위기대부활, 자지지극지사, 일일이 삼실오, 즉 거지부호, 왈 부대삼. 맹자가 평육이라는 곳, 평육은 제 나라에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제 나라의 그 평육에 갔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는 요즘称많은 평육 군수쯤 되겠죠. 그 대부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 자지지극지사. 이 지극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장한 병사란 말이죠. 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방천화극이라 그래가지고 이 극자가 저거에 방천화극이라 그래서 그걸 들고 설치는 무시무시한 용맹한 사나이가 하나 있죠. 누굴까요? 삼국지에 방천화극을 쓰는 사람은 여포라는 인간이죠. 예. 방천화극. 이 극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방천화극. 이 방자는 모방자고 하늘천자고 화는 그림 화자고 방천화극이라는 건데 이거를 들고 삼국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 살상하잖아요. 무시무시한 무기잖아요. 그게 바로 긴 창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 소설이니까 꼭 누굴까요? 그 여포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는 좀 그렇고 자기 그 양아버지인 동탁은 그 방천화극을 죽인 건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 자지지극지사 그리고 그 지극지사라는 것은 무사잖아요. 이 평육을 지키는 이 무사들 가운데 군인 가운데서 일일이 삼실오. 오라는 건 뭐냐면 행렬이 대오예요. 항렬 대오. 그러니까 이 분대나 부대에 이 조직이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냐면 이 왜 오자를 사람인 5명이면 처음에 군대의 가장 작은 조직이 5명이 한조예요. 한조. 중국 고대 병제. 소대 그럼 우리는 보통 뭐 20-30명 되잖아요. 근데 소대보다 분대. 요즘 분대는 몇 명입니까? 그런데 중국 고대에는 5명이 한 분대였던 모양이에요. 제일 적어. 그래가지고 실오라는 것은 뭐냐면 분대에서 이름이 그 장난치는 게을러서 이제 꾀를 불러가지고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이나 그래, 3번이나. 그 달리 말해서 요즘 말하면 하루에 3번쯤 아침, 저녁에 3번이나 탈영해가지고 색시집에 가서 술 처먹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이런 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즉, 거지부호. 거지라는 건 이놈을 쫓아내버리느냐.
파면해가지고 월급을 줘야 되니까 농사나 지라 이놈 하고 쫓아내버리느냐,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 빌어 처먹으라고 쫓아내느냐, 아니면 그냥 둡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은 이 평육의 대부가,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세요? 3번은 뭐 3번이, 한 번만 하면 내가 대부 쫓아내고. 부대 3, 3번 안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 저 평육의 군대는 요즘 경찰이라 해도 좋고, 우리 이 경찰 홍군에는 아주 군기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런 일 절대로 없고, 만약에 그런 놈이 있으면 한 번만 실수하면 대번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대 3. 그렇게 맹자한, 요놈 이제 드디어 내한테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연적 자지 실로야 역다. 그런데 내가 보면 당신이 탈령한 게 상당히 많아, 내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 바꿔 말하면 현령으로서의 국가가 자기 단에 맡긴 그 관직을 충실히 못했다는 얘기예요. 흉년에 들어가지고, 기세라는 것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 굶주리는 그러한 그 시기에 자지민 평역 사람들이 놀이 전어 구학, 예? 이게 뭐냐면, 이 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리자는 이 약할 약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글자, 요즘 안 쓰는 글자인데, 약할 약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늙고 노약자들, 늙고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늙은 노인들이고, 이 젊은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산에 가서 풀이라 뜯어 먹고, 막 어디 가서 짐승이나 잡고 억지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집을 떠나서, 근데 이 진짜 가난해 흉년에 들면 집안에 있던 늙은이와 애들은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놀이 전어 구학이란, 구라는 건 뭐냐면 도랑이고요. 무덤도 없어. 그냥 깊은 곳에서 집어 던져버리고, 도랑에 던져버리고, 학은 뭐냐면 골짜기에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장례도 못 치러요. 이런 좀 처참한 상황이고, 장자들은 20살 전후 40살까지 그 힘 있는 사람들은, 시간서 힘 있는 사람들은 산이 지 사방, 흩어져서 지는 갈지자죠.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먹으려고. 이게 여러분 보면 그 명나라, 원나라 말기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주씨집에 가족들이, 일가들이 전원이 거의 80, 90%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준팔이라는 아들하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예, 준팔이하고 형이, 성이 주씨고 준팔이, 이름이 준팔이에요. 8번째 아들이 말이죠. 하고 형 하나가 마침 나이가 20살 때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다 굶어 죽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멀리 가서 식량을 구하러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 준팔이는 어느 절에 들어가서 불목한 애가 됐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드라마틱하게 굴러가지고 이 준팔이가 뒤에 누가 되느냐, 주원장이에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는 뒤에 가진 이름이고 원래 이름이 준팔이에요. 예. 그런데 이 놀이 전어 구학은 바로 놀이, 주원장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 놀이는 또 어린 애들, 조카, 이런 다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이게 전어 구학이잖아요. 장자, 그래, 주원장 형님 하나는 산이 지 사방, 흩어져서 사방을 흩어졌다 이거예요. 어쨌든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았던 거예요. 중국 고고. 그런 사람이 기천에는 거의 1000명이나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 평육이라는 조그만한 마을, 현령이 다스리는 그런 마을에서 인구도 별치 많은데 그 중에서 한 3000명 중에 한 1000명, 한 3분의 1 정도가 굶어 죽거나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시로를 여러 번 하는 게 아니 뭐냐. 당신이 군인을 친다면, 병사를 친다면 당신은 이 임무를 충실히 못하고 도망다니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탈영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거심이가, 아이고, 대부가, 이거 역시 소문에 듣던 맹자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완전히 당했네. 즉시, 자비 거심지 소득위야.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거심이라는 이름이에요. 거심이라는 이 거심, 이 거심이 성이 공시예요. 공시, 공자와 같은 뭐 관계 연전, 뭐 공시, 공거심이. 이 거심이가 이게 뭐냐면 소득위야라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사실 이거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너무 지나친 흉년이어가지고 대비도 좀 못했을 뿐더러 전임자들이 대비도 못해놨고 뭐 수리 시설이라든지 뭐 혹은 좀 농사가 잘 됐을 때 그 창고에다 좀 저장해놓은 이런 것도 없고 내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심이라는 사람이 그 양심이 좀 있죠. 양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맹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맹자가 이 거심에게 뭐라고 말? 이것도 상당히 뭡니까? 이 거심이 약간의 그 변명이잖아요. 저로서는 참 선생님 제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요. 최선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먹을 거라도 자기 입을 걸 벗어주고 자기가 굶든지 원님이 굶든 솔선수범을 보였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명이 기천 명이 굶어 죽거나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유인 수인지 우양이 넘어가야죠. 넘어갑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수인지 우양 나무의 소와 양을 이제 뭘까요? 위탁받아서 수라는 건 받았다는 뜻이지만 받았다는 것은 뭐 실제로 뭐 다 받은 게 다 준 게 아니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양을 받아서 위지 목지자라는 것은 빌려준 사람을 위해서 이 소와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목동이 주인이 양과 이 소를 주고 너가 좀 잘 길러보아라고 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다면 필위지 구목여초의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이 양과 소를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이 목은 목장이죠. 추는 뭡니까? 꼴 요즘 꼴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요즘은 다 꼴을 안 주고 되게 뭐 사료를 주잖아요. 곡물을 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사료보다는 이 풀을 많이 줬어요. 그 풀을 소나 양 말에게 먹이는 풀을 꼴이라고 불렀는데 순 우리말 같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추라고 불렀어요. 추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뭐죠? 여기 뭡니까, 여러분? 여기 풀을 철자잖아요. 여기 두 개 하면 뭡니까? 이 두 개 하면 요거 똑같은 요 초자잖아요. 한 개 하면 요거 철이라고 부르고 요걸 두 개를 하면 초라고 부르고 세 개를 하면 요거를 회라고 부르고요. 근데 요 풀초를 네 개를 해버리면 요거는 망이라고 불러요. 요 한 개면 철이고 요거 아니고 두 개면 초가 되고 여러분 초라 그러잖아요. 세 개면 어디 갔나? 회 세 개 이렇게 세 개 하면 어디 갔나? 철을 하고 초하고 이 회하고 요거는 뭐냐? 망이라 그래. 망. 그 철초회망 늘어날수록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발음을 달리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풀철이 있고 여기 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자가 손수는 똑같아요. 그 손으로 풀을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손을 풀을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 추라 그러죠. 추. 근데 여기다가 또 뒤에 사람들이 여기다 또 더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풀초를 또 얹어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추. 이 추는 풀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도 추라고 부르게 됐어요. 꼴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이 꼴 추자에 본글자가 있잖아요. 본글자. 여기 바로 손과 풀초를 쓴 글자 아래 위로 두고 풀을 뜯는 장면을 쓴 글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뒷날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추는 꼴을 구해서 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키울 장소도 없고 이 꼴도 확보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즉 반저 이 저자는 지어의 주말이죠. 반지어 기인호 누굽니까? 빌려준 사람, 맡긴 사람. 그 맡길 때는 뭐 네가 이 소와 이 뭡니까 양을 잘 길러가지고 100마리 중에 한 2마리는 네가 가져다 좋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비교한다면 그 언론의 월급인 거예요. 두세 마리는 네가 먹으라는 거는. 응? 그렇지만 백성들을 잘 기르고 그래서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위탁을 받았는데 이 목장도 구할 수 없고 꼴도 구할 수 없어 가지고 짐승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그만둬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임금님에게 이 벼슬을 바치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자기 사표 내고 나가야 안 되나 이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다시 살리게 만들어 드릴 게 아니냐 이거예요. 예. 아니면 리비 역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리비 시기사오 선체로 우두커니 서서 이 소와 양이 죽는 것을 우두커니 보고만 있겠느냐. 이건 뭐냐. 백성들이 막 굶어 죽고 젊은 사람은 산사방을 흩어지고 노약은 전어 구악하고 이런 상태를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그럼 너는 미친놈 아니냐 이거예요. 넌 뭐 어찌 아까 이 군인 중에 뭐 탈영을 한 번만 하면 대번 쫓아내버린다. 너는 맨날 탈영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예 군대를 가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관리로 앉아있느냐. 당장 사표 내라 이런 뜻이잖아요. 다 읽어보세요. 금일 수 인지 우양이 위지 목자 즉 필 위지 구 목이여 추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잘 다스려가지고 사람들을 민생을 돌보고 먹고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 목이여 추의 부득 즉 반저 기인호 억역 리비 시기사여.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역시 맹자는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를 완전히 떡으로 만들구나 하면서 승부 차즉 거심지죄야. 이것은 공거심 자기의 저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막 맹자 몇 마디에 그냥 이 사람이 그대로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냥 고개를 팍 숙여버린 것이죠. 예. 그다음 넘어갑니다. 타일 기원어 왕월. 다른 날 며칠 뒤에겠죠. 기원어 왕월이라는 것은 이제 왕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왕지 위도자 신지 오이는 대왕. 제가 위도라는 건 뭐냐면 위자는 다스릴 치자가 마찬가지고 도라는 것은 이 도성이지만 이게 여기서는 왕을 대신하여 읍을 다스리는 사람들 주자가 치읍이라 그랬어요. 치읍. 읍을 다스리는 위도를 치읍과 똑같은 말이다. 치읍. 예. 근데 이 읍에는 도읍 그런데 읍에는 한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종묘가 있어야 돼. 종묘가 있는 곳을
종묘에 있는 것을 도라 그랬습니다. 주자가 또 그렇게 줄을 달아놨죠. 종묘에 있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당신의 신화 가운데서 아까 그 공거시면은 평육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방 사람이잖아요. 지방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신지 오인후 저는 5명을 압니다. 그런데 지기 다른 사람은 내가 말 입에 올리지 않겠어요. 형편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무능한 놈들이고 지기 죄자 그 죄를 아는 사람은 유공거심 오직 공거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왕 송지라는 것은 대왕을 위해서 내가 공거심이 하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이라는 건 칭송하다는 뜻도 되는데 하여튼 참 대왕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왕활 또 왕이 사람이 됐죠. 자, 저 과인지 죄야. 이 공거심이 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저의 죄이기도 합니다. 과인지 죄야. 몇 시가 좀 맞아. 과인지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자가 좀 잘못됐다. 맹자위 지화왈. 와자가 잘못됐네요. 이거 어떻게 쓰지? 와자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그 책에 있는 저기 글자가, 저기는 엽자죠? 엽자. 이 엽자와 마찬가지. 이 글자가 뭐 잘못 들어가 있네요. 잘못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떤 글자를 넣으면 되냐면, 복잡한 글자 쓰지 말고, 이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개구리 와자예요. 개구리 와자. 이 개구리 와자에 이보다 더 복잡한 글자를 저기 들어가 있었는데 쓰기가 좀 굉장히 복잡한데 생략해버리고요. 여러분 하여튼 저기에는 글자가 이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죠. 정저, 정저지와 말 쓰던 말이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밑바닥의 개구리. 그래가 시야가 좁을 수밖에. 맨날 네모진 하늘을 봐보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10개는 모르고 그런 좀 인간을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잖아요. 이 와자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화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자지사 영구이 청사사 사야 위기가이 어냐 금즉 수월의 미가이 어녀 지와 간어 왕이 불용 치위신이 맹자가 지화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상하게 뭐 개구리가 있고 뭐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맹자가 자지사영구 당신이 영구는 지방이에요. 대전시장 영구를 사직하고 임금에게 사사 이 법무부의 뭐 국장이라든지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사사는 옥관이에요. 옥관 이거 요즘 말로 법무부 뭐 고위관직이 되겠죠. 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럴듯하다. 도리가 있다. 정말 여우따오리. 내가 볼 때는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영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자리에 와서 이 사사를 해서 시비를 가리고 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온 거 보니까 그건 당신 그 생각이 참 좋다. 칭찬할 만하다. 근데 내가 왜 그래? 위기가해어냐? 이 사사는 뭐냐면 옥관이기도 하지만 임금에게 잘못을 간할 수 있는 간관이기도 해요. 틀린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는 뭐뭐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히 어냐. 그러니까 요 옛날에 임금에게 바른 말 하는 걸 진언이라고 그러죠. 진언. 예? 진언이라는 말은 임금에게 바른 말. 임금이 좀 기분이 거슬리더라도 바른 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달리 말해서 간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자, 간신. 이 간자가 바른 말 간자잖아요. 저는 잘못 말하면 이 간신이 되면 안 되죠. 이 간신, 이게 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이 간신, 그러면 간의대부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근데 이 간의대부 할 때 간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동자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바구니나 혹은 이 마대 같은 걸 가지고, 여기에 이 물건을 넣어가지고, 찌꺼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거두어 드리는 거. 이게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손으로 이 간자는 가려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말씀원자를 붙이면 뭐냐면, 이런저런 많은 말 가운데 쓸 말, 아주 필요한 말만 골라낸 정제된 말. 이게 간이에요. 그리고 바른 말이고 직언이죠. 네. 그래서, 위기 가히 어냐. 그래서 당신이 임금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할 수 있는 간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당신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금기수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미 사사가 된 지가 몇 달은 지났는데, 미가히 어냐. 도대체 당신이 한 번도 임금에게 바른 말 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어. 그리고 왕이 완전히 100% 잘해서 성군이어서 그런 건가? 비꼬는 거죠. 너 왕이 형편없는 인간인데 지금까지 너 사사가 된 몇 달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야? 너 혹시 그 관직을 탐한 그런 놈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뭘까요? 직격탄을 막 터뜨린 거죠. 그 지화가 그 얘기를 듣고 아차, 내가 맹자한테 이 말잘하기 유명한 맹자, 전국에 명성을 떨치는 맹자한테 씹히면 내가 어디 설 자리가 없다 싶어서 즉시 그냥 지화가 이 글자가 틀렸죠. 지화가 간어 왕이 불용 임금에게 바른 말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말 안 받아들여요. 그냥 벼슬 줬으면 적당히 뭐 먹고 있지 뭐 내한테 헛소리를 하느냐. 치는 갖다 돌려준단 말이에요. 치신. 그래서 치사라 그래요. 나이 70대면 벼슬을 하던 걸 그만두고 임금에게 자기가 법무장관 그걸 바치고 고향 가버리는 걸 치사라. 70에 치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태계 선생은 70 되기 전에 몸도 아프고 복잡하다고 제발 좀 저를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치사를 하고 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했잖아요. 70 전인데. 그래서 임금이 아니 경은 70도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위신이라는 신화가 되는 것을 이때는 그만두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화가 사람이 상당히 된 사람이죠. 그만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나라 사람들이 맹자를 또 막 씹는 거예요. 뒤에서. 제인왈 소위위지와 즉 선의. 이때 와자가 또 틀렸네요. 와자는 이걸로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 와자.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저런 개구리나 뭐 이런 벌레 이름을 썼냐 하면 이름을 그런 걸 쓰면 건강 장수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을 너무 예쁘게 좋은 걸 지어 놓으면 오래 못 살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아주 무식한 무지 혹은 이상한 짐승 벌레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잡으러 왔다가 그냥 이거 이름이 되게 지저분하구나 이래가지고 안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미신이 있어가지고 옛날 전국 시대 때 사람들 이름 보면 좀 이상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지화도 거기 속하는 사람이죠. 제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소위 지화즉서 지화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했다 이거예요. 예. 맹자가 지화를 위해서 한 것은 참 그래도 훌륭하고 잘했다. 그런데 소위 자위.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오부지야. 나는 모르겠다. 이건 뭐냐면 또 맹자를 씹는 말이에요. 지는 뭐 했는데, 지는 뭐 임금에게 바른 말 한 적 있나? 왜 그 멀쩡한 지화를 건드려 가지고 지화를 그 벼슬도 못하게 그냥 고향 앞으로 가게 만드는. 자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도자이고 제자인 공도자가 써있자 알려줄 아래를 꽂자. 그러니까 그 말을 맹자에게 전달했다 이거예요. 맹자에게 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디 갔습니까? 내가 듣기를 오 문제야.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유관수자. 관수라는 건 관직을 맡은 사람이죠. 관직을 맡은 사람은 부득기직즉거 자기가 그 관직에서 이상을 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이 소신을 관직을 통해서 펼쳐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장애가 생겨서 안 되면 이게 부득기직이에요. 정상적으로 관직을 할 수 없는 여러 이 악조건이 생기면 관직을 그만두고 떠나버린다 이거죠. 네. 더 이상 관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언책자. 언책이라는 것은 바로 간의대부 같이 이 간자 바른 말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임금을 바로잡는 거. 그래 이게 말을 해야 될 바른 말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득기언즉거 자기의 말이 임금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금이 써주지 않으면 당연히 떠난다 이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아무 관수 나는 관직이 아무것도 없어. 그 친구들 되게 웃긴 놈들이야. 내가 지금 이 제 나라에 지금 내가 관직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천하를 유랑하는 훌륭한 이 사람이라고 해서 밥은 넉넉히 먹여주지만 관직은 없어요. 아무 언책 나는 언책이 없어. 나는 간의대보가 아니야. 사실은 이것도 웃기죠. 자기는 어디에 가서도 양희학을 만나서도 대번 이 부국강병책을 물으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하고 막 한바탕 했잖아요. 그 바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또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오직 진퇴. 나는 진은 나아가는 것이고, 예. 퇴는 물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벼슬자로 올라가는 걸 진이라고 그만두고 돌아오는 걸 퇴라 그러잖아요. 퇴계 이황 선생은 퇴 시골 마을에 계곡 산계곡으로 돌아오다 안 나간다. 이 퇴잖아요. 진, 퇴. 나의 진퇴는 즉 진퇴 나는 지금 관수가 없고 언책도 없어. 기불작작연 유여야. 이 요즘 말로 여유작작이에요. 내가 여유작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뭐 급할 게 뭐 있느냐? 내가 넉넉히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 문제야. 유관수자 부득기직즉거.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자기의 이 지향, 뜻, 이상이 어느 자리에 갔더니 전혀 안 통해. 그럼 월급 받으려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면 딱 그만두고 돌아와야지. 옛날 선비들의 개개라는 면이죠. 그 뭉기면 월급만.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데 이런 선비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관수자 부득기직즉거 유언책자 부득기언즉거. 요즘 말 언론인들이 정말 바른 언론을 소신에 의한 바른 언론을 펴지 못하고 고각아세하고 돈 받고 기사 쓰고 이런 인간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언론인 그만둬야 된다 이거죠. 양심 있는 사표 던지고 나가서
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찐득이처럼 돼가지고 이리저리 말해서 뜯어먹으려고 찐득이 같은 그런 아주 피 빠는 모기 같은 그런 언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편없는 언론들이 있어서 정말 훌륭한 언론들이 가려져 버리고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척자 부득기언적 바로 그거예요. 아무 관수 아무 언척이야. 오진태 기불 작작엔 유효해. 이건 좀 맹자가 좀 뭘까요? 맹자의 이것은 막 좀 미안한 얘기지만 맹자의 교언이죠. 교묘한 말솜씨죠. 자기도 해야죠. 자기도 왜 대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바른 말 좀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도 안 해놓고 남들이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 몇 달 동안 혹은 뭐 상당히 오랫동안 임금이 주는 걸 먹고 잘 살면서 당신은 뭐 하면 똑바로 말 한 게 있느냐? 비판한 거예요. 또 이렇게 대답했죠. 자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게 책임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슬쩍 돌려치기 해가지고 가만히 빠져나왔지만 그럼 이것을 누가 썼습니까? 맹자 본인이 썼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맹자를 비판할 수 있는 구제를 할 수 있죠.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 변변찮은 이 강독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